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파이코어 팀의 신규 멤버이죠. iHate잼과 파이 커뮤니티가 합의 가격에 대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트위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우디를 비롯해서 탑 파이 커뮤니티를 이끌어왔던 리더들이 주장해왔던 글로벌 합의 가격에 대해서 파이코어 팀이 이번에 처음으로 답변을 보내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디를 비롯한 몇몇 트위터 인플루언서들은 최근 몇 달 동안 1파이 31만 4,159달러의 합의 가격을 강하게 외쳐왔었습니다. 물론 나름 파이의 생태계의 일부의 목소리이니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선을 넘는 행동들, 그런 장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기준과 벗어난 합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컨텐츠들을 조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판매자들이 올린 컨텐츠에 왜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느냐,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습은 분명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합의 가격에 상관을 하지 않는 코어 팀들도 이 상황에 개입을 해서 이 행위들이 도가 지나치다 또는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 논쟁거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글로벌 합의 가격을 얘기하는 행위 또는 1파이 31만 4,159달러라고 얘기하는 행위는 스캠이라고 언급을 한 모더레이터들의 메시지가 대중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를 근거로 바탕으로 전달된 것인지, 그리고 코어팀의 수장 니콜라스는 파이의 가치는 유저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입 코어팀 멤버가 굳이 합의 가격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반발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크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1파이 31만 4,159달러라는 합의 가격이 현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생태계에서 판매자의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라는 얘기들과 이 합의 가격의 논리를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가짜뉴스, 과대 포장 뉴스들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어디에선가 대량 생산이 되고 있기에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서 이런 상황을 스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다라는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는 의외로 심각한 수준으로 여론전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 생태계에 11워라는 캠페인이 생겨나면서 파이 코어 팀이나 모더레이터들의 이번 행동들에 사과를 요청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파이 프로젝트의 로드맵과 미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이오니어들을 설득하는 커뮤니티 리더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 단계 중인 파이 프로젝트에서 우리 모두가 파이의 합의 가격에만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보니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파이의 합의 가격이라는 정의를 커뮤니티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었다면 이것은 건전한 한도 내에서 논의하고 끝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 가격이라는 개념 자체를 오픈 메인넷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본인들의 기준과 다른 합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집단들을 분열시키는 용도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심지어 이 합의 가격은 순수한 의미를 떠나서 정치적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환기시켜줘야 되고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파이오니어들에게 다시 보여주어야 할 리더들은 남들보다 더 글로벌 합의 가격이라는 여러모리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합의 가격의 개념 자체를 또는 파이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리더들이 부족하기에 그래서 이번에는 코어팀이나 모더들이 이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논쟁의 포커싱이 점점 잘못 잡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논쟁의 워딩에만 집중을 해서 반격을 하다 보니 커뮤니티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핵심을 짚어나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합의 가격 이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합의 가격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파이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관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웹 3.0의 정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파이 코어 팀의 수장 니콜라스와 챙디아우는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파이는 궁극적으로 세계의 다수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3.0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웹 3.0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힘이 들지만 2022년 현재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온라인상에서 데이터의 주권을 개개인이 다시 찾아오고 온라인에서의 행위에 대한 또는 참여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쟁취하는 온라인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인터뷰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었고 백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파이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을 보시면요. 그냥 P2P 거래에서 끝을 내고 코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가져가 보겠다. 이것이 파이의 주요 로드맵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이 네트워크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더리움과 같이 전체 탈중앙 플랫폼 생태계로 발전해 나가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백서에서 언급하는 이 주요 단락을 보시면요. 마치 웹 3.0 브라우저인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파이 브라우저에서 브레이브 브라우저와 흡사한 성격을 가질 만한 부분을 저의 전 영상들을 통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웹 3.0 소셜 네트워크인 스티밋과 같은 특성도 파이 백서에서 암시를 해놨습니다. 파이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으로 매스 아답션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와 같이 개발자가 파이 플랫폼 위에서 쉽게 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은 최근 청디아오 영상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 최고라고 불리우는 이더리움이 약 3,000개 정도의 DApp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동시에 다수 존재를 해야 되는 생태계가 바로 이 웹 3.0 세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 같은 경우 현재 여러 대학에서 스폰서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파이 블록체인을 통한 해커톤 앱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이가 웹 3.0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 바로 개발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웹 3.0의 쉐어는 이 부분에서 결정이 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기존의 DApp 개발자들은 본인의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자바스크립트 언어와 매우 흡사한 솔리디티 언어로 개발이 가능한 이더리움 생태계로 뛰어드는 경향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또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자체 스마트 컨트랙트인 플루터스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발자들 유입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생태계 인프라스트럭처의 퀄리티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의 웹 3.0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서로 돌아가서 파이코인을 통한 마켓플레이스, 현재 우리가 유일하게 이 기초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는 파이 생태계의 아주 일부분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2P 거래나 마켓플레이스도 오픈 메인넷에서, 즉 탈중앙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발이 지속 중인 폐쇄형 네트워크에서 개선 사항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파일럿 거래들에 매우 가까운 상황입니다. 즉 파이의 가치로 논쟁을 벌이기에는 너무 기초 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파이 생태계에서 우리가 실거래를 할 때에는, 즉 P2P 거래를 할 때에는 중앙 개입 없이 서로 만나서 파이 지갑으로 거래를 하면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얘기를 할 때는 서로 직접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래를 자동으로 중개해주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웹 3.0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파이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시작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백서 첫 줄을 보시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춘 플랫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는 자기 소개를 할 때마다 파이 앱에서도 그리고 영상에서도 본인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전문가이다. 실제 스탠포드대에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출시되기 전부터 비잔틴 장의 허용 위에서 DApp들을 작동할 수 있는 개념들을 먼저 발표했음을 본인의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이 네트워크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개발 중인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과도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파이는 현재 스텔라의 프로토콜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어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과 여러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스텔라는 이더리움의 EVM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간단한 수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만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은 없다라고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올해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낼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에서도 메타버스나 NFT 개발을 원하는 개발자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 업데이트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래 파이가
아주 훌륭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장착하게 된다면 나무에서 가지가 스스로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듯이 탈중앙화 상태에서 스스로 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 또한 파이 초기 백서에 링크로 들어가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하나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카르다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얼마나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느냐의 포인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챙디아오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파이 생태계의 건강한 거버넌스는 물론 유저와 개발자, 판매자들이 자율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미래 이런 훌륭한 웹 3.0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면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들이 크립토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웹 3.0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본적인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NFT가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금융이나 보험, 스포츠, 도박이나 부동산 거래 등등 모든 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가 저는 꼭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오라클의 난제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의 솔루션도 동시에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도 수많은 토큰들이 생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오를 통한 거버넌스 토큰이 발행될 수도 있고요. 희소성에 집중된 디지털 금과 같은 토큰들도 나올 수가 있고 파이형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밈 코인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랩핑 코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몇 억 이상의 유저가 파이 코인을 그러한 이유로 사용하는 세상이 온다면 그때는 파이의 유통량, 지금 수백억 개가 부족해지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파이오니어들의 깊은 이해와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참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는 장치를 하나 걸어둡니다. 바로 개발의 기간 동안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약 300여 명에게 KYC와 IAT 기능을 먼저 부여하고요. 자율적인 P2P 거래의 기회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는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이 개발되기 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이들이 거래하는 기록들은 중앙 서버에 기록이 되어 있다가 메인넷에 코인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을 경우 기존의 거래 기록들이 미리 계산이 되어서 블록체인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특이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들이 거래한 실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커뮤니티 인원들을 유입시키고 파이 P2P 경제를 부트스트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파이를 위한 건전한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파일럿은 파이 및 해당 커뮤니티의 잠재적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태계의 부트스트랩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유저들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피드백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일럿 조건은 법정 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현재 폐쇄형 기관에서 마이그레이션된 일반 유저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매우 흡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어팀은 당연히 그때부터 합의 가격의 기준을 테스터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았고 거래들을 리뷰할 때도 1파이는 법정화폐로 환산하면 얼마이다 이런 개념을 심어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에서 더 많은 파일럿 테스터들을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수 인원 중에서도 부정거래에 대한 컨트롤이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파일럿 테스터들을 늘리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이콜라스와 창디아오는 이렇게 유저들의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정과 개발을 지속해 나가는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유저들이 보여준 행동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현재는 파이 네트워크 폐쇄형 메인넷이 이미 나온 상태이고 단 300명이 아닌 그보다 훨씬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파이콘을 통해서 P2P 거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도 지켜야 되는 룰은 똑같습니다. 그 전과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위해서는 파이코인 자체로 가치를 판단해서 거래를 각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것을 법정화폐로 환산해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사람마다 거래마다 이 가치를 판단하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코인의 개발 상황이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합의 가격을 통일시켜야 된다는 집착이 커질수록 다른 문제점을 불러올 확률도 되게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실제 이 300명의 파일럿 테스트들과 매우 흡사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파이코인이 진정한 시장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탈중앙화에도 성공을 해야 되고 그 전에 탈중앙 KYC 개발에도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웹 3.0 프로젝트로 나가기 위해서 발전되어야 될 단계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것이 대부분 끝이 나야 웹 3.0 코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개발이 완성이 되지도 않는 코인이지만 합의 가격으로 남들과 다투고 격한 감정 싸움을 하는 것에 뭐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따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모두 본인들의 자유의사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 시작도 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파이 내부에서 시작된 편가르기와 수많은 거짓 컨텐츠들의 생성 그리고 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오히려 생태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고 가치를 올리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생각뿐입니다. 우리가 뉴스미디어 또는 소셜미디어의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념이 닫힌 체제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인해서 증폭 강화되어서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지속적으로 되풀이하여 수용하는 현상을 에코챔버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해외 국내의 파이 커뮤니티를 봐오면서 점점 파이만의 강력한 에코챔버의 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외부에서 파이 생태계로의 진입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파이코인의 합의 가격이 법정화폐로는 현재 얼마로 계산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개발 초기 단계라는 것이고요. 웹 3.0의 정신으로 가기 위한 건강한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이 매우 중요한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져 버리면 장기 프로젝트에서 빨리 지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들을 견디기 위해서 보통 더 강한 행복 회로들을 찾아 헤매는 게 보통 인간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그 최종의 행복 회로도 말을 듣지 않는 시간이 다가오면 그 후의 선택은 보통 이 분노, 좌절 아니면 프로젝트에 대한 불신이나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산토리니에서 다금바리를 먹는 그날까지라는 소통창을 개설을 하였고 가끔 파이 밈 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이의 성공을 제대로 바라보시기 위해서는 파이를 채굴 하고 있는 오늘 이 자체에도 행복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 옵세션이라고 합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 말장난도 하고요. 다들 사는 이야기도 편안하게 나누고 편안한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5년은 기다려야 파이의 가치를 조금씩 더 볼 수 있을 텐데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